한동대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옹호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사학의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한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신학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해 성시화 아카데미를 개원합니다. 미국 성시화운동은 7월에 개최할 미국 재부흥운동과 연계해 큰 영향력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장애인 사역을 통해 장애를 가진 부모 형제들의 교육, 나아가 일반 학교의 복음화를 꿈꾸고 있는 김용재 선교사. 교육과 의료, 교회 사역으로 10년간 IT 사역의 노하우를 통해 스페인의 통합장애인 사역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의 성소수자 관련 강의 불허와 관련 학생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한 일에 대해 교수들과 학부모들이 분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립대학의 건학 이념을 간섭하는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한동대학교 재학생 학부모들은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옹호 결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 성적 욕망조차 보호해야 할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 규탄 집회에 참석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설립한 기관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만의 인권이 특권적으로 격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말하는 인권은 정상적인 인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규범, 전통 윤리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의 의욕을 다 꺾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인권위가 혐오표현규제법과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이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여전히 성소수자 인권만을 주장하는 이번 결정문을 볼 때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심히 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대학교 재한규 교수는 참담하고 뼈아픈 심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를 알게 됐고 앞으로는 사립대학의 정당한 행위를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왜곡된 인권, 도덕성을 무시한 인권, 그건 인권이 될 수가 없는데 인권이라 주장한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교육의 자유를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는 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잘 드러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 건학 이념을 통한 대학 교육을 시키고자 자녀를 기독사학인 한동대학교에 보내던 학부모들. 이들도 아픈 마음을 갖고 추운 겨울 미세먼지를 뚫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결정은 학교의 교육 방침에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라며 동성애와 성윤리의 정확한 사실을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를 가리고 옳은 선택을 할 권리를 맡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말 정확한 사실만 전달돼도 아이들이 바르게 결정할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리조차 뺏는 거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주부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고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정말 엄마들, 아빠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고 다자성애와 동성애, 매춘 등 비도덕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합법화 주장에 계속 손을 들어주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한 국가기관이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대학의 교육 이념에 대해 어디까지 손을 댈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어려운 요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작가들의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삶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소소하고 일상적인 풍경을 담아낸 한 폭의 그림. 형형색색 다채로운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진 그림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상이 따뜻하게 표현됐습니다. 강보미 작가는 어느 날 항상 내려다보던 교회 창문 밖 전경에서 작은 곳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 작가는 그림을 보는 이들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평범한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작품을 그리는 데 있어서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 같고 그런 평범한 것들을 조형적으로 다시 풀어서 그림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9일 열려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다음 세대 기독교 문화계를 이끌어 나갈 청년 작가들의 꿈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방효성 회장은 이번 초대전에 참가한 13인의 청년 작가들은 한국 화단의 미래이자 기독교 문화계의 기둥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년 작가전은 우리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의 청년들로 초대를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그런 탁월한 조형성을 발휘하는 그런 작가도 저희들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전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고 초대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 참가한 청년 작가 13인은 앞으로도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한 선교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있을 그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중 교인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를 의뢰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교단의 교인 수는 278만 9,102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고,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이 276만 4,428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대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각 140만 3,273명과 133만 4,1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변창배 사무총장이 개인 사진전 하루 오늘을 1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종로구 다사랑에서 개최합니다. 사진전에는 변 사무총장이 18년간 북한과 이스라엘 등을 다니며 촬영한 30점의 사진이 전시됐으며, 판매 수익금은 오는 4월 준공 예정인 총회 창립 100주년 기념관 건축에 사용됩니다. 기독연합운동 모임인 원크라이 Pray for Korea가 제3회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8일 일산 광림교회에서 펼쳐지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 어떠한 목적이나 전략 없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12시간을 쉬지 않고 기도할 예정입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자 모집에 총신대 교수 7명과 목회자 4명 등 총 11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6시 총장 후보 입후보자 신청을 마감한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23일 공개 소견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에서는 올해부터 성시화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일을 함께 도모한 미국 국제도시 선교회 김호성 목사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성시화 아카데미란 어떤 건가요? 1530년대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 개혁운동을 전개할 때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으로 무장한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산실이 되게 해서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전도와 사회 책임이라고 하는 두 바퀴로 교회 개혁과 부흥,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강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신학적 이론과 실무 전략을 제시할 명실상부한 한국형 리더십을, 복음적 리더십을 만드는 제네바 아카데미인 성시화 아카데미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시작하게 되고
또 아울러 전 세계에 성시화 운동을 하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나라마다 일으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각계각층의 복음적 리더십을 만들어서 복음화된 한국 그리고 복음화된 우리 교포 디아스포라들이 나가 사는 나라마다 복음화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리고 그 나라와 사회를 이끄는 리더십들을 배양하는 것인데요. 세계 한국 그 성시화 본부가 있는 서울에서는 4월부터 이 성시화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고 16주의 커리큘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강의나 훈련들은 한국 최고의 복음적 영향력을 가진 사회의 각계각층의 리더십들이 나와서 강의하며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실무적인 복음적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청교도의 정신을 따라서 사회 각계각층의 한인 리더십들이 나와서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 미국에 이제 21세기에는 우리 민족 다음 세대들이 제2의 청교도로 초강대국 미국의 진 복음의 빛을 갚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서 미국에 다시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마치 구약의 요셉 그리고 데니엘 그리고 에스더 이런 이민자였지만 그 나라를 이끌었던 이런 리더십들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행하게 되는 커리큘럼 내용도 참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서 프랙티컬한 실천적인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문화, 사회, 역사, 신학, 교육, 선교, 복음적 정치 등 균형 있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그리고 도시화의 성시화를 위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대의 도시는 그 안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선교지이고 또 이 지성적인 변화가 우리 한국과 세계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각계각층의 이 사회를 이끄는 지성적인 분들에게 미쳐져서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리고 국민의 의식과 문화와 교육과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과목들로 이끌게 됩니다. 네, 이번 아카데미가 한국에서 먼저 시작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도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성시화 아카데미를 통하여 복음적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 자신의 그 필요만을 구하는 기독교인들로부터 사회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고 각계각층을 드라이브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쳐 이 변혁적인 사회의 구조의 복음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이 한 번도 세계를 섬길 기회가 없었던 저희들 한민족들이 이제 이 성시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무려 750만 명의 한국 디아스포라들이 세계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창출해서 우리가 나가 있는 전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제1의 청교도가 400년 전에 영국 사람들이었다면 21세기의 제2의 청교도로는 바로 우리 한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미국에서는 이번 여름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는 Revival for America 북미주 재부흥운동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민 역사에 가장 강력한 전도 부흥운동으로 대대적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세계의 수도에서 전하고 복음적 영향력을 다민족들에게 끼치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오셔서 경험하고 배우고 방문하고 또 기도와 전도로 세계를 섬기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가한 분들은 시야와 견문을 띄우게 되고 부흥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실제적인 복음적 훈련을 또 받게 됩니다. 1월 중으로 등록하고 2월 중으로 항공권을 끊으면 굉장히 저렴한 상상도 못할 그런 참가비로 참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와 그리고 이론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세계를 드라이브하는 움직이고 이끄는 복음적 리더십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듯이 성시호 아카데미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스페인에서 장애인 통합교육 사역으로 섬기고 계신 김용재 선교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때 자주 뵀는데요. 네. 네. 특별한 목적을 이번에 한국 일정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일정이십니까? 네, 지금 스페인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역과 관련된 그 후원의 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차 참석하느라 나왔습니다. 네. 사실 선교사님은 스페인으로 사역지를 옮기시기 전에 IT에서 사역을 잘 하셨는데요. 그 사역을 또 성공적으로 현지에 이양하신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곳 시천에서 또 그 취재를 해주셔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 10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이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역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지금 스페인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 선교는 유럽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스페인을 택하셨고 또 스페인의 선교적 상황은 어떤지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사실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었는데요. 처음에 소명을 주실 때부터 스페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특별히 제 꿈 가운데 로마서 15장의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내가 언제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 서바나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언제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제가 스페인 사람하고 결혼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 말씀도 이제 IT 사역을 마무리해갈 무렵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이양한 다음에 스페인으로 갔는데 가서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3세계 지역들은 선교 모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았었는데 과연 스페인에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유럽 상황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가 다 무너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성도들의 수가 그 외 한 17개국 정도가 전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해보면 유럽 대륙이 전부 검은색입니다. 1% 미만인 그런 개신교가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여기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차이가 있고 또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통합교육은 어렵다. 근데 실제로 적용해보니 어떠셨습니까? 이건 하나의 편견일까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지금 장애 아들을 교육하고 또 돕고 하는 그러한 특별 학교나 그런 시스템들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중증 장애 아들도 있고 이제 보더라인에 걸려 있는 아이들
네, 경계성. 예, 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좀 잘 도와주면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도 뭐 갈 곳을 잃고 전부 그 특별 학교들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노력한 결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개념이 굳어져 있어서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한 2년 동안 계속 컨퍼런스를 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눈 끝에 사실은 장애 학교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한 교육을 가지고 있고 잠재력이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 선생님들의 눈만 열리면은 통합학교를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적용한 결과? 지금 한 서너 개 정도 학교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네. 단체가 직접 그 반에 들어가서 통합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정상 학교들을 모니터링 해주고 사실은 이 교육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사회에 들어가기까지 통합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저희 재단과 연결이 되고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6년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장애 아이들도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조기 교육이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네. 그 조기 교육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아이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적용이 되고 해서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아예 만들어서요. 지금은 한 2년 동안 계속 그 뉴스 미디어에도 저희들이 알리고 컨퍼런스도 많이 한 결과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만들고 있는 그 통합학교의 모델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거기서 저희가 그 연구 프로그램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 파일럿 시스템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통합학교를 한국에서도 역시 그 모델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장애, 비장애자들의 그 담을 무너뜨리고 경계 없는 교육을 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바라기는 그 놀라운 사역을 우리 교계에서 함께 도움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러한 모델도 네. 남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정확한 그 교육 모델이 스페인에서 먼저 설 수 있도록 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델이 스페인에도 잘 정착이 되고 또 한국에도 잘 적용이 돼서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살아갈 그날이 오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원자들을 기만했다는 분노 때문인데요. 사회 곳곳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기본기를 다시금 단단히 세워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